그 이어폰으로 듣다가 왼쪽 오른쪽 같이 안 나오는 상황 겪어보신 분? 제보가 있어가지고 왼쪽은 나오는데 오른쪽은 안 나온다. 아니면 오른쪽은 나오는데 왼쪽은 안 나온다. 안 봤다. 영상 안 봤다. 뭐 그 정도인가요? 자, 오늘은 많이 안 하고요. 여기 있는 로그 함수가 어떤 녀석인지 보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문제풀이 하고 이렇게 진행할게요. 지수 함수 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로그가 결국은 지수 정의로부터 나온 거였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지수 부분이 자연수로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무리수로 나올 때 지수를 표현하는 방법, 그게 이제 로그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로그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읽어보고 필요한 부분 메모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는 가장 간단한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 너무 반갑죠? 지수함수. 그러면 여기 괄호 안에 적혀 있는 거는 밑 조건. 지수함수에서 밑은 0보다 크고 1은 아니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실수 전체 집합. 여기 정리를 좀 할게요. 지수함수 먼저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실수 전체 집합은 출발, 이게 정의역에 해당되는 거였고 x의 범위죠. 안 적히는구나. 끊었다가 왜 그럴까요? 자, 다시 y는 a의 x제곱이라는 기본 지수 함수에서요. 물론 뭐 a의 크기에 따라서 증가 감소 결정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가장 기본 함수로 왔어요.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게 출발 부분 지수 함수의 정의역 x의 범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 요거는 주어진 지수 함수의 치역이 되겠죠. y의 범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다. 해서 우리 방정식 풀 때 아니면 부등식 풀 때 치환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때 t가 이제 y의 범위가 되면서 0보다 크다를 적어주는 거 중요했었어요. 그죠? 그 내용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그 다음에 치역의 범위, 여기 이제 공역과 같은데 양의 실수, 양수 범위로 하면은 우리가 그래프가 1대1 대응을 만족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지수함수, 기본적인 함수 그릴 때. 그래서 1대1 대응이니까 그것에 역함수도 존재할 거야. 뒤에 두 번째 줄에 써져 있는데 역함수 존재 조건이 뭐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필요 충분 조건 누구랑? 역함수 존재랑.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주어진 함수는 1대1 대응이어야 해.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구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역함수 구할 때 우리 첫 번째 단계 뭐였니? xy 자리를 바꾸고 시작하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역함수를 갖는다. 여기다가 쓸게요. 역함수를 가지니까 역함수 구하는 첫 번째 단계가 x랑 y랑 자리를 바꾸는 거거든. 그리고 나서 y는 x에 대한 식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뭘 하냐면 xy 자리를 바꿔서 뭐 쭉쭉 해볼 건데 얘는 로그 처리를 한 다음에 xy 자리를 마지막에 바꿨어요. 뭐 순서는 바꿔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래서 xy 자리를 바꾸고 로그 처리를 해도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로그 처리를 먼저 했죠. 요거를 다시 지수 표현하면 밑 a에 등호 넘어서 x제곱이 진수 y가 된다. 로그 처리를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역함수니까 xy 자리를 바꾸면 y는 밑을 a로 하는 로그 x 이렇게 되겠죠. 짠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y는 로그 a의 x. 그러면 이것의 역함수가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이었으니까 관계를 잘 보면 지수함수의 밑과 로그함수의 밑이 공통적으로 써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거는 기본 함수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a의 x제곱, y는 a의 x제곱은 역함수를 구하면 y는 밑을 a로 하는 로그 a의 x 이렇게 됐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 써먹는 밑 a는 이미 뭐예요? 위에서 지수함수에서 밑 조건을 그대로 들고 오겠죠? 그래서 a는 밑은 0보다 크고 1은 아니야. 이거 조금 이따가도 메모하겠지만
로그의 밑에 해당하는 조건, 밑 조건은 지수 함수의 밑 조건과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메모할게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역함수를 구했잖니? 역함수를 구하면 우리가 xy 자리를 바꾸면서 시작하는데 이게 결국은 좌표 평면상에서 y는 x 대칭이라고도 해석을 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뭐가 바뀌냐면 지수함수에서 정의역의 범위였던 x의 범위가 누구의 범위로? y, 치역의 범위로 바뀌고 치역의 범위였던 y의 범위가 x, 정의역의 범위로 서로 뒤바뀌더라. 이거 엄청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메모할게요. y는 로그 a의 x는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의 역함수였기 때문에 그것의 정의역은 다 써볼게요. x의 범위인데 이거는 누구를 변신시켜야 되냐면 지수함수의 치역의 범위를 변신시켜야 돼요. 따라서 아까 치역 y의 범위가 양의 실수 전체 집합, 즉 y는 0보다 크다였으니까 이거를 다시 x로 둔갑시키면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y의 역할, 치역의 역할이 정의의 역할로 바뀝니다. 같은 내용으로 이 로그 함수의 치역의 범위는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의 x의 범위가 뒤바뀌어서 오더라. 따라서 y는 모든 실수. 이렇게 정의역과 치역의 역할이 뒤바뀝니다. 뒤바뀌어요. 그래서 그러면 정의역이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좌표 평면상에서 0 오른쪽만 그린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로그 함수는요. 0 왼쪽은 안 그려지는 거야. 맞죠? 요거를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밑에서 한번 더 정리를 할 거지만 위로 다시 돌아가서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의 특징이 하나가 점근선이 있죠. 오랜만인데 승호,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의 점근선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y는 0인가요? x는 0인가요? y는 0, 맞아요. x축이라고 했던 y는 0입니다. 그러면 이 점근선은 x축이니까 x축과 뭐 평행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가로축이거든. 가로선인데 이거를 y는 x 대칭 이동하면 누가 될까요? 즉 x축을 y는 x 대칭 이동하면 서연아? 가로축을 y는 x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될까요? 대답하세요. 알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건가요? 모르는 건가요? 자, 점근선이 이 녀석이었단 말이야. 이거를 y는 x 대칭 이동 해보라고요. y는 x 이렇게 생겼거든. 대칭 이동하면 어디로 가 이거? 대답해보세요. 끄덕거리지만 말고 대답해보세요. x축은 어디로 가? 대칭 이동하면? 저 멀리 가? 여기로 오겠죠? 이런 대칭 구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수함수에서 점근선이었던 점근선 방정식 y는 0은 어디로 가? x는 0으로 가겠죠? xy 자리 바뀐 거니까. x는 0이 누군데 가은아? 옳지, y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로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점근선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갈게요. 점근선은 x는 0이고 y축이 됩니다. 기본 함수로 가지고 이렇게 많이 따져봤어요. 괜찮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만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네모박스 위에 읽어보면 로그 함수, 밑을 a로 하는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이므로 y는 x의 대칭이다. 요거는 언제 내용? 고1 내용이었죠. y는 x 대칭이다.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프. 우리 지수함수 그래프 이제 봤었으니까 로그 함수 그래프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다로 바로 가볼게요. 첫 번째 그림 보면은 자, 지수함수부터 해석해 봅니다. y는 a의 x제곱의 및 a는요. 지금 가정하기를 1보다 크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이거 무슨 함수? 증가함수. 밑에다 적을게요. 얘는 증가함수다. 증가함수다. 그러니까 지금 점선으로 표현해 놓은 지수함수가 x가 커질 때 y도 같이 커지는 걸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나가는 점 특징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0,1 지나가고요. 1 집어넣으면 a 뭐 자기 자신이 나오는 이 두 점을 지나면서 증가하고 조금 전에 표현했던 대로 점근선은 여기 있는 x축의 방정식은 y는 0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그것의 역함수인 즉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xy 자리 바꾸고 y는 정리하니까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밑을 a로 하는 여기죠. 밑을 a로 하는 로그 함수가 밑을 a로 하는 지수 함수와 역함수 관계다. 이거 하나 체크할 수 있겠고요. 괜찮지? 그러면 원래 함수의 0,1은 어디로 가겠니? y는 x 대칭 이동하면 xy 자리 바뀐다 그랬죠. 그죠? 그럼 0,1은 어디로? 1,0으로 1,0 체크. 여기겠죠. 그죠? 1,0. 그 다음에 1,a는요. a,1로 가겠죠. 생각해보면 여기 진수 위치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밑과 같으니까 이거 얼마라 그랬어요? 1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a,1 이렇게 된다. 괜찮죠? 그래서 대칭 이동하면 오른쪽 아래쪽에 실선으로 쭉 연결한 곡선이 밑을 a로 하는 로그 함수인데 얘도 결국은 어때요? x가 커짐에 따라 y도 위로 커지는 증가 함수죠. 괜찮죠? 그래서 이거는 지수 함수랑 증가 감소가 똑같이 흘러가는구나. 밑의 크기에 따라 증가 감소가 결정되는데 그 첫 번째로 밑이 1보다 크면 지수 함수든 로그 함수든 어때요? 증가한다. 증가 함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얘는 이렇게 뿅 증가하는 함수라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 볼게요. 점근선 얘긴데 얘 보니까 아까 정의역 x의 범위 여기 있죠. x가 0보다 큰 범위라서 0 오른쪽만 쭉 됐습니다. 그죠?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x에 0 넣을 수 있니? 그러면? 희수야? 그거는 우리가 로그 함수가 아니더라도 로그 정의를 할 때 진수 조건이라는 걸 했었죠. 0보다 어때? 커야 돼. 라 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0보다 크다. 그게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이따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진수 조건이 우리가 로그 함수의 x의 범위, 정의역과 직접적인 연결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다. 그 다음 남은 하나는요. 점근선 파악해 볼게요. 조금 전에 지수 함수는 y는 0이라는 x축이었는데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니까 얘 점근선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간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 녀석은 방정식이 x는 0 이렇게 되더라. x는 0. y축이고 방정식은 x는 0입니다. 지원아 벌써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졸리면 갔다 와. 나가서 물 한 잔도 하고 노력을 하셔야죠. 괜찮죠? 그런데 다음번부터는 뭐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진 않고 바로 식에서 정의역의 범위라든지 점근선이라든지 증가 감소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해볼 겁니다. 자, 같은 내용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른쪽 밑의 크기가 0과 1 사이면 지수 함수가 감소 함수였거든요. 그리고 점근선이나 지나가는 점을 파악해보면 지금 그림처럼 점선으로 표현된 그래프로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그쵸? 그러면 이 녀석을 y는 x 대칭 이동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특징이 되는 점만 한번 볼게요. 먼저 지수함수는 0,1 지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1,a 자기 자신 지나가겠죠. 그럼 이거를 y는 x 대칭 이동하면 0,1은 1,0으로 이렇게 y는 x 대칭 이동이 될 거예요. 이거 복잡하면 안 그래도 돼요. 이렇게 대칭 이동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로 다시 1,a는 y는 x 직선 대칭 이동하면 a,1이 되겠죠. 물론
아까처럼 여기다가 a를 넣어보면 로그 a의 a는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여준 거는 y는 a의 x제곱 지수함수가 밑의 크기가 1보다 크든 0과 1 사이든 즉 증가든 감소든 로그 함수도 y는 x 대칭 이동해서 그리는 거야. 그러고 봤더니 어때요? 로그 a의 x, 밑을 a라는 로그 함수도 x가 오른쪽으로 커짐에 따라 y는 아래로 내려가고 있지,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감소 함수더라. 그래서 지수 함수에 미치든 로그 함수에 미치든 조건이 양수이면서 1은 아니다 였는데 이게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 이거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공통이더라. 알겠죠? 괜찮죠? 다만 달라지는 건 뭐다? 점근선의 위치 보면 되겠다. 한 번만 더 봐볼게요. 지수함수는 y는 0이라는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는데 로그 함수는 x는 0이라는 y축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차이. 괜찮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제 메모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짠! 1번.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고 했는데 앞으로 정의역 찾는 거는 지금과 같이 합니다. 알겠죠? 어렵게 찾지 마시고 정의역이라는 거는 x의 범위거든요. 우리가 로그 함수라 함은 진수 부분에 미지수 x가 들어있는 함수, 그거를 로그 함수라고 해요. 따라서 이거 정의역을 찾을 때는 진수 조건을 가져옵니다. 진수 조건을 가져와야 그게 뭐냐면 진수가 지금은 x 덩그러니 혼자 있지만 나중에 뭐 조금 더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진수 부분에 뭐 2x 빼기 4 이렇게 좀 복잡한 애들이 들어있거나 할 거거든. 어쨌든 걔네들이 전부 진수니까 진수를 몽땅 들고 와서 그거는 항상 0보다 커야 돼. 이게 로그 정의할 때 진수 조건이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진수가 0보다 크다를 이용해서 뭘 가져오냐면 그것의 x 범위를 들고 오면 됩니다. x 범위를 들고 오면 이게 우리가 그래프를 정의할 수 있는 x의 범위, 즉 정의역이 됩니다. 좀 복잡한 거 좀 이따 해볼게요. 괜찮죠? 그 다음에 치역은 이미 로그 함수가 지수 함수에서 온 거를 봤으니까 x의 역할이 치역으로 왔거든. 지수 함수에서 x는 뭐였어요? 실수 전체였어. 그러면 그것이 치역으로 바뀔 거니까 실수 전체가 로그 함수의 치역의 범위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안 적을게요. 위에 이미 적고 왔으니까 지수 함수의 정의역에 해당하는 게 로그 함수의 치역으로 왔다. 그래서 치역은 실수 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2번은 뭐 이미 해석이 가능하죠. 1,0 a,1을 지난다. 요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로그 함수가 있으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옆에다 한번 적어 볼게요. y는 밑을 a로 하는 로그 함수다.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를 넣어보는 거죠. 첫 번째 여기다가 1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로그 a의 1은 0이잖아, 그치? 그래서 1,0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즉 밑 a와 상관없이 1 넣으면 0이다. 1,0 고정된 점을 지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과 같은 a를 넣어보는 겁니다. 그럼 뭐야? 로그 a의 a는 1이겠지. 그래서 a,1 지난다. 요 얘기를 지금 2번에서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굳이 외우지 말고 로그에 한번 대입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부분을 얘기할게요. 점근선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x는 0을 점근선으로 한다. 뭐 물론 이 정보가 상당히 필요한 정보긴 해요. 이거를 점근선으로 한다는데 또 메모해 드릴게요. 앞으로는 점근선을 이렇게 외워서 지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조금 전에 진수 조건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래서 진수 조건 얘기를 다시 할게요. 진수 조건을 쳐다보는데 여기서 어떻게 점근선을 찾아오냐면 진수 부분이 전부 0이 된다고 식을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 0을 넣을 수 있어 없어? 진수에, 유빈아? 진수에 0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정의를 못한단 말이야. 우리가 점근선의 의미가 뭐였지? 그래프를 그리지는 못하지만 한없이 가깝게 가는 그 직선이잖아. 그치? 정의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를 찾아오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진수가 0이 되는 뭘 찾는다? x에 대한 식 뭐 이렇게 찾으면 요 녀석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돼요. 그러니까 로그 함수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얼마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기본 함수니까 다시 한 번만 해보면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뭘 쳐다보라고요? 여기 쳐다보라고요. 얘가 신수니까. 그러면 아까 정의역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진수가 0보다 크다. 그럼 진수가 x 덩그러니 있으니까 x가 0보다 큰 구간이 정의역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0이 되는 게 점근선이야. 그러면 x는 0이라는 점근선 방정식이 y축이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따가 조금 더 복잡한 거 해볼게요. 다시 내려갑시다. 3번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밑 a가 1보다 크면 지수함수에서도 증가함수, 그러면 로그함수에서도 증가함수. 괜찮죠? 그 다음에 밑 a가 0과 1 사이면 지수함수에서도 감소함수, 로그함수에서도 감소함수. 똑같다. 넘어갈게요. 네 번째,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여기 아까 했던 정의역입니다. 한 번만 더 메모할게요. 양의 실수 전체 집합 x의 범위 정의역. 실수 전체 집합 치역 y의 범위. 그러니까 지수 함수의 역할이 뒤집어져서 xy 역할이 뒤집어져서 온 거니까 이 범위 내에서는 로그 함수도 1대1 대응이 되겠죠. 맞죠? 1대1 대응. 그래서 한 번만 더 적죠. 1대1 대응이어야 사실상 역함수가 존재한다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필요 충분 조건이 역함수 존재다. 그 다음 내려가 볼게요. y는 로그 a의 x 그래프와 y는 로그 a분의 1 x 그래프. 자, 이게 지수함수에서도 비슷한 걸 했었는데 y는 a의 x제곱 그래프와 y는 a분의 1의 x제곱 그래프, 요 관계를 봤었거든요. 그럼 요 녀석은 밑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여기 바로 바꿔볼게요. 우리 로그의 성질 밑 조건에 바꿀게요. a분의 1을 a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꿔보죠. 그러면 로그 성질에 따라 밑의 지수는 어디로 와요? 로그 앞에 분모로 곱해질 겁니다. 근데 어차피 1이니까 마이너스만 유지하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로그 a의 x가 돼요. 그래서 이 구조를 다시 한번 적어본다 그러면 처음에 주어져 있던 y는 로그 a의 x 그래프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 지금처럼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x가 되나요? 이거거든요. 그럼 가만히 보니까 x 대신 마이너스가 들어간 게 아니라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죠. 그거 메모할게요. y 대신 마이너스 y가 대입이 된 거니까 이거는 우리 뭐라고 해석하냐면 x축 대칭 이동했어요 라고 해석을 하죠. 알겠죠? 그래서 지수함수랑은 좀 반대로 돌아간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통해서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6번 밑을 a로 하는 로그 기본함수입니다. 그 녀석과 지수함수 기본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다. 우리 방금 봤던 대로 그렇게 한번 바꿔보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만 메모할게요.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y는 x 대칭이다. 뭐 당연한 얘기, 같은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할만하죠? 그래서 지수함수를 하고 오긴 했는데 로그함수는 이제는 점을 찍어서 해결하진 않고요. 지수함수의 형태를 베이스로 해서 대칭이동 정도로 볼 거고, 조금 더 나아가서 밑의 크기에 따라 증가 감소 해석을 하면서 점근선의 위치 잡을 겁니다. 알겠죠? 자, 평행이동 한번 해봅시다. 여기도
똑같이 적용되겠죠. 메모부터 해볼게요. 평행이동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이니까 X축 방향으로 m만큼 이동한다 그러면 대상 함수니까 함수는 X 대신 X 빼기 m을 대입한다. 워낙에 많이 하니까 이건 까먹으면 안 돼요. Y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이다. 대상이 함수니까 Y 자리에 Y 빼기 n을 대입한다. 계속 하던 거니까 까먹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 식이 조금 더 복잡해졌죠. 이렇게 y는 밑을 a로 하는 로그 함수인데 진수 자리에 x 빼기 m 그리고 우변에 있는 플러스 n은 사실 좌변에 y 빼기 n으로 들어가서 이항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평행이동. 그런데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점근선은 어떻게 바뀔 거냐. 요 정의역과 점근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잠깐 볼게요. 밑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y는 로그 a의 x 기본 함수가 있습니다. 요거의 정의역은 간단하게만 쓸게요. 집합 표현 안 하고 어디를 보라 그랬냐면 항상 여기 진수 보라고 했습니다. 정의역은 어떻게 된다고요? 진수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면 x 혼자 덩그러니 있었으니까 이거 자체가 정의역의 범위야.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은 진수가 0이 될 때였어요. 그래서 x가 진수니까 이게 0. 이거 자체가 또 x에 대한 식으로 딱 표현이 됐으니까 점근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그래프 그리는 게 사실은 연습이 돼야 되니까. 자, 이 정도로만 그리고 정의역의 범위가 x가 0보다 크다이니까 사실 오른쪽만 그릴 거라서 오른쪽에 좀 비중을 많이 두면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 밑의 크기에 따라 증가감소가 결정된다고 했는데 가정을 이렇게 합시다. 밑은 1보다 커요 라고 가정할게요. 증가함수만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0보다 크다를 그리기 전에 점근선부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점근선 x는 0. 이게 x는 상수. 이거는 다 y축이랑 평행한 직선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한번 점근선 이렇게 그려볼게요. y축이랑 겹치게 그려야 되는데 좀 표현이 잘 되기 위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할게요. 이게 x는 0, y축, 이게 점근선이야. 자,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자, 증가함수를 그릴 건데 x 0보다 크다의 범위에서 그릴 거 오른쪽에 그릴 거예요. 점근선 기준으로 오른쪽. 그런데 1 집어넣으면 로그 a의 1은 0이었으니까 1,0 여기는 지나가겠죠. 괜찮죠? 그리하여 그릴 때 잘 보세요. 점근선 쪽으로는 한없이 가깝게 가야 돼. 맞지? 그리고 증가함수를 그릴 거야. 느낌을 잘 봐봐. 이렇게 그려지겠니? 너무 극단적이니? 이렇게 그려지겠니? 좀 이상하죠? 왜냐면 점근선 쪽으로 한없이 가깝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좀 불편하단 말이야. 왜? 뚫고 지나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즉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위로 볼록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게 그래프를 그릴 때 좀 더 부드럽죠, 그죠? 불편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이게 밑을 a로 하는 로그 a의 x 로그 함수야. 이거를 어떻게 하래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해보래. 그치? 그러면 쌤이 요거를 가지고 평행이동을 한번 해볼 건데 같은 거 하나 비슷한 거 그려놓고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점근선이 있고 그리지 마. 요렇게 그래프가 있어요. 지금 요런 상태인데 x축으로 평행이동하면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y축 평행이동하면 아래 위로 움직이겠죠? 그쵸? 다율아, 질문. 선생님이 점근선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빨간색 점근선은 아래 위로 움직일 때 변하나요?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일 때 변하나요? 그렇죠.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일 때 x의 값이 변하지, 그지? 아, 그래서 지수함수를 생각해 보면 지수함수는
x축과 평행은 점근선이라서 위아래로 움직일 때, 즉 y축 평행 이동할 때 변했다면 로그 함수는 그것의 역함수, xy 역할이 바뀐다 그랬으니까 로그 함수는 좌우로 바뀔 때, 즉 x 값이 얼마다, x축 방향으로 얼마다 바뀔 때 점근선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좌우로 바뀔 때만 x가 바뀌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 그러면 0에 있던 녀석이 어디로 가요? m으로 가겠죠. x축 방향으로 m이니까. m이 양수면 오른쪽으로 갈 거고 m이 음수면 왼쪽으로 갈 거고. 이런 구조가 되겠다. 알겠죠? 자, 그렇게 이제 평행 이동을 해석해도 되는데 쌤은 지금 식에서 바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읍시다. y는 로그 a에 자 x축 방향으로 n만큼이니까 x자리에 x 빼기 m이 들어갈 거고요. y축 방향으로 n만큼이니까 y자리에 y 빼기 n이 들어갈 건데 이 항에서 플러스 n 이렇게 되겠다. 자,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핵심입니다. 먼저 정의역 찾아볼게요. 중요하니까 빨간색. 정의역. 쌤이 어디 보라 그랬어요? 진수 보라고 했죠? 맞죠? 진수에도 모든 게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수가 0보다 큰 거. 이때 x의 범위를 들고 오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뭡니까? x가 m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야. 정의역. 그 다음에 점근선. 실질적으로 이제 점근선이 상당히 중요한데 점근선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진수가 정의될 수 없는 0이 될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구야? x는 m. 요 녀석이 뭐야? 점근선. 그러면 x는 상수다라고 표현된 거는 뭐다? y축과 평행한 직선으로 그려질 거다. 맞죠? y축과 평행한 직선이 그려질 거니까 요 상태가 뭐 좌표 평면상에서는 특정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요 상태로 그을게요. 얘가 x는 m이라는 점근선이야. 괜찮지? 그리고 요거를 경계로 해서 오른쪽에 그릴 건지 왼쪽에 그릴 건지는 누구 보고 판단하면 되겠니? 예린아? y는 찾아놓지도 않았는데? 점근선의 오른쪽에 그릴래 왼쪽에 그릴래는 우리 찾아놓은 것 중에 누구 보면 돼요? 정의역을 보면 되겠죠. 왜? x를 어느 쪽으로 그릴지 정의를 해주는 거니까. 그럼 m보다 크다는 점근선 기준으로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m이 여기 있으니까 오른쪽이야. 그래서 오른쪽에 그리겠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오른쪽에 그리겠다. 그래서 지금 밑 a를 1보다 크다라고 가정했으니까 오른쪽으로 그리면서 증가함수를 그릴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점근선 표현한 다음에 정의역의 범위를 보고 방향을 결정하고 증가감소로 한 방에 그리거나 또는 증가감소가 좀 해석이 잘 안 되는 함수가 있을 거예요. 한눈에. 그럴 때는 지나는 점을 2개 정도 찾아보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식에서 로그 함수에서 식에서 진수 위치를 보고 여기서 정의역과 점근선 찾아내는 걸 하면 된다. 였어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식은 되더라. 이거 넘어갈게요. 이미 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보고 갈까요? 필요한 거 2개만 찾아놓고 갈게요. 첫 번째, 어디를 보라고 그랬냐면 진수 부분 보라고 했어요. 먼저 정의역은 이제 한 번에 갈게요. x-1 진수가 0보다 커야 하니까 x는 1보다 큰 범위가 정의역 범위다. 그러니까 점근선은 진수가 0이 되는 x값이 1이죠. 그죠? 짠! 그래서 y축과 평행한 x는 1이라는 직선을 그어놓고 정의역을 보고 오른쪽을 그리면 되는구나. 그럼 이제 뭐만 결정하면 돼요? 증가냐 감소냐 결정하면 되잖아. 그치? 지금은 로그 앞에 부호가 뭐 아무도 없으니까 플러스. 그래서 밑의 크기만 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3,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이해되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표현한다 그러면 x는 1이 이렇게 있어요. 점근선 정의역의 범위가 1보다 크니까 오른쪽으로 그릴 거고 밑이 3,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이렇게 그려질 거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평행이동은 x 대신에 뭐, y 대신에 뭐 이렇게 대입하는 걸로 마무리하면 되겠고 지수함수 때랑 마찬가지로 대칭이동도 뭐 대신 뭐 대입하는 걸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게 정리만 쭉 하고 넘어갈게요. 기본함수, 로그함수를 들고 왔어요. 밑을 a로 하는데 1번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했다. 그러면 이거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그렇죠? 그럼 암산을 잠깐 해보면 위에 주어진 식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y축 대칭 이동해라. 그러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겠죠. 요거는 모양을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이렇게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는데 조금 전처럼 해석을 합니다. 진수 쳐다보고요. 쳐다보고 마이너스 x는 0보다 커야 해. 이거로부터 뭘 알아낼 수 있냐면 x가 0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정의역의 범위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진수 전체를 들고 왔으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가 0이 되는 게 점근선인데 이거를 식으로 정리하면 x는 0, 요게 이제 점근선이 됩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 그러면 x는 0이라는 지금 y축이겠죠. 점근선이 존재한다고 보면 정의역의 범위가 0보다 작으니까 이제 어디로 그려야 돼? 왼쪽으로 그려야 돼. 맞지? 왼쪽으로 그려야 되고 a의 범위가 지금 따로 정해지진 않지만 만약에 0과 1 사이라 그러면 감소함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선생님이 설명을 잘못할 뻔했네. 먼저 원래 함수가 이렇게 증가함수로 있었다 그러면 이거 지금 y축 대칭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치? 원래 함수가 더 안 그릴게. 원래 함수가 오른쪽에서 감소함수였으면 y축의 대칭 이동한 함수는 증가함수가 되겠죠. 이해되지? 근데 이게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워 라고 한다 그러면 지나가는 2점 정도를 찾아가지고 연결하면 됩니다. 알겠지? 이거 이따 그래프 그릴 때 한번 해볼게요. 다음 세 번째 원점 대칭 이동은 x 자리에 마이너스 x, y 자리에 마이너스 y 둘 다 한다 였습니다. 넘어갈게요. 식 정리하면 되겠고 네 번째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이거 뭐예요? 역함수 구하는 거지 그지? 역함수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고 지금 기본 로그 함수의 역함수니까 누구겠어요? 아까 처음에 등장했던 지수 함수가 되겠죠. y는 a의 x제곱.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y는 로그 a의 x제곱이 있다 그러면 먼저 이건 선생님 방식대로 xy 자리를 바꾸고 시작합니다. x는 로그 a의 y 이렇게 될 거고 요거를 y는이라고 정리하려면 로그 정의를 보면 되죠. 진수 y는 밑 a의 등호 넘어서 x 거듭제곱 이렇게 됩니다. 역함수 구했다. 알겠죠? 근데 단순히 밑만 동일하게 하고 진수에 있는 걸 다 올려놓으면 되냐? 그건 아니에요. 기본 함수만 이렇게 되는 거야. 좀 이따 볼게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네 번째 로그 함수를 이용한 수의 대소관계. 이거는 나중에 부등식에서도 한번 할 겁니다. 이거 지수 함수랑 똑같이 흘러가요. 그래서 증가냐 감소냐 이거를 잘 따져보면 되겠다. 바로 볼게요. 계속 기본 함수를 가지고 하는데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해 본다 그러면 로그 함수, 증가 함수는 대략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지금 누구 보냐면 0보다 큰 x1, x2야. 왜 0보다 크다가 정의가 돼 있어? 이거 진수 조건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0보다 큰 x1, x2를 표현하면 이 정도가 x1, 이 정도가 x2. 나중에 부등식 계산할 때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증가함수다 보니까 x1을 넣은 값과 x2를 넣은 값 비교해보면 이 녀석이 상대적으로 더 크죠. 그죠? 그래서 x2를 넣은 게 더 크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결론. 아하. 증가함수는
큰 게 크더라. 이거 지수함수 할 때 하던 거였죠. 그죠? 큰 게 크더라. 따라서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그대로. 같은 내용으로 자, 밑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요거는 감소함수라고 했었죠. 감소함수예요. 그래서 조금 전처럼 0보다 큰 어떤 크기가 다른 서로 다른 x 두 개를 잡으면 오른쪽에 그릴게요. 로그 함수의 감소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래서 0보다 큰 x1, x2, x2를 더 크게 잡았어요. 이랬더니 x1의 함수값과 x2의 함수값을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작은 녀석을 넣었을 때의 값이 더 커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표시를 하면 조금 더 눈에 확 잘 보이죠. 따라서 누가 커지냐? 아, x값이 작을수록 함수값이 커지더라. 어때요? 보면은 x값은 큰 걸 넣었는데 그것의 함수값은 반대로 바뀌었죠. 그죠? 아, 그래서 감소함수일 때 부등호 방향은 함수값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 아래쪽 예제 잠깐만 볼게요. 로그 5의 3, 로그 5의 2분의 1, 로그 5의 루트 6인데 일단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y는 로그 5의 x라는 로그 함수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희수, 증가감소. 그렇죠. 증가니까 대략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진수에 들어가는 애들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3, 2분의 1, 루트 6. 자, 뭐 2분의 1은 3보다 작으니까 3이 큰가요? 루트 6이 큰가요?는 제곱을 해보면 9랑 6이니까 3이 크죠? 자, 그러면 2분의 1이 큰가요? 루트 6이 큰가요? 하면 루트 6이 크죠? 이 정도 괜찮잖아? 그래서 순서대로 x값을 순서대로 작은 데서부터 여기가 2분의 1일 거고 여기가 루트 6일 거고 여기가 3일 거야 라는 걸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크기를 비교하라는 녀석들은 뭐야? 그것들의 함수값들이죠. 그래서 여기 함수값들이니까 어때? x값이 클수록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을 집어넣은 함수값 맨 앞에 있었던 건가요? 네, 그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루트 6을 집어넣은 게 두 번째로 크고 마지막 2분의 1을 집어넣은 게 제일 작다. 이렇게 크기 관계 비교할 수 있겠다. 자, 두 번째 여기는 뭐예요? 아, 밑이 3분의 1, 0과 1 사이니까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해석하자. 바로 가볼게요. 0.8은 1보다 작으니까 루트 5보다 작을 거고 4는 루트 5보다 크겠죠. 그래서 크기 순서대로 여기가 0.8, 여기가 루트 5, 여기가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2번에서 묻는 크기 관계는 그것들의 함수값들을 비교하는 거니까 아, x값이 가장 작은 0.8의 함수값이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은 루트 5를 넣은 게 두 번째로 큰 거고 4를 넣은 게 가장 작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뒤로 넘어가서 몇 가지만 선생님이랑 한번 볼게요. 예제로 나온 거는 다 풀어봅시다. 1번 볼게요. 함수 fx가 밑을 a로 하는 로그 함수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먼저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강조를 하겠습니다. 로그를 쳐다보면 문제 풀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항상 하던 거 계속 강조하던 거 진수 조건부터 확인을 합니다. 알겠죠? 항상 얘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부터 파악하세요. 방정식을 풀든 뭐 나중에 부등식을 풀든 진수 조건부터 확인을 합니다. 따라서 2x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하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커야 하고요. 여기서 보너스로 얘가 0이 될 때가 점근선이었거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점근선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석해 놓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문제에서는 이게 뭐 크게 필요하진 않겠지만 점근선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그래프 그려서 해결하는 것들은 다 필요해요. 그래서 3을 집어넣으면 4가 된답니다. 그래서 집어넣어 보는 거죠. 어디 자리에? x자리에. 그래서 x자리에 3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그게 4가 나와야 한대요. 그 계산을 지금 밑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 밑에 있지만 한번 적어 볼게요. 로그 a에 자 x자리에 3을 넣으면 3이 6 더하기 3은 9가 되겠죠.
거기에 2를 더한데 그 함수값이 4가 나오더라. 짠, 이렇게. 자, 이런 상태에서 사실 a를 찾을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뭐 풀어가 보죠. 이게 이제 방정식 푸는 거랑 같은데 로그 a의 9가 2를 이항하면 2가 되죠. 이 상태에서 뭘 하면 돼? 로그 정의를 하면 돼요. 그래서 지수로 바꿔보면 밑 a의 제곱이 9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는 제곱근을 풀어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이야 라고 할 건데 자, 밑 조건이 필요하다. 그치? 밑은 뭐예요? 0보다 크고 1은 아니야. 일단 양수여야 하니까 결론은 뭡니까? a는 3이다 이렇게 얻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밑 조건에 따라 a는 3이 되어야 돼. 양수여야 되니까. 그래서 돌아가서 a 자리에 3을 밀어넣고 시작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최종적으로 F12 구하세요. 밀어넣고 하면 되겠다. 이 정도는 뭐 금방 하니까 넘어갈게요. 2번 가봅시다. 지원아, 졸리면 갔다 와. 물 한잔 하고 와, 가서. 자, 밑을 5로 하는 x. 이 상태에서 웬만큼 다 해결할 수 있겠죠. 연습 삼아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먼저 진수가 0보다 크다, 정의요. 진수가 0이다, 점근선. 그리고 기본 함수네요. 로그 앞에 부호가 플러스. 진수 x의 개수, 부호도 플러스. 기본 함수야. 그러면 밑이 오니까 이 함수는 증가함수. 여기까지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자면 진수 x에 1을 넣으면 0이 되겠죠? 진수 x에 5를 넣으면 1이 되겠죠? 이 정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 가보자. 1번. 기억. 그래프는 1,0 지난다. 1 넣으면 0이니? 이런 얘기거든. 맞죠? 맞다. 니은. 그래프의 점근선은 x축이다. 요거를 많이 헷갈려 하는데 x축은 우리가 일컫는 말이고 요 녀석의 방정식은 y는 0인 거예요. 맞죠? 그럼 맞아? 아니지. x는 0이 점근선이야. 이거 틀렸겠죠? 이해되지? 그 다음에 디귿. 정의역. 뭐야? x의 범위야. 위에서 x의 범위 뭐예요? 0보다 크단데 실수 전체. 틀렸죠. 그죠? 땡. 그래서 진수 조건으로부터 웬만큼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 리얼. 양수 x에 대해서 이게 정의역의 범위가 맞겠네요. 양수 x에 대해서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는데 이거 뭐 표현한 겁니까? 증가 함수냐라고 표현한 거죠. 그죠? 맞죠? 밑이 5고 증가함수였으니까. 그 다음에 그래프는 y는 5의 x제곱 그래프와 직선 y는 x의 대칭이다. 즉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역함수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역함수 맞나요? 맞죠? 직접 구해보셔도 되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장. 밑에 더 있나? 다음 장 갈게요. 자, 쌤이 오늘 강조하는 부분은 여기 필수 3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거 뭐 점 하나씩 집어넣고 그려도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바로 정의역, 그 다음에 뭐 점근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지나가는 점, 이 정도로 파악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여기서 바로 적고 갈게요. 진수부터 쳐다보고요. x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해. 진수 조건.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정의역의 범위입니다. 그러면 점근선은 뭐겠어요? 이렇게 적을게요. 여기는 정의역의 범위가 되는 거고 점근선은 는 0이 될 거니까 x는 마이너스 1. 이게 점근선이 되는 거다.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한 번에 갑니다.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이거를 y는 로그 3의 x를 평행이동한 거야 라고 그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방에 그리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할 거고 점근선 표현하고 정의역을 보고 방향을 결정한 다음에 그려볼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좌표평면 그려볼게요. 나중에는 뭐 좌표평면이 없어도 뭐 충분히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원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먼저 점근선부터 파악해 볼게요. x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1이 요 정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 구간상 마이너스 1 오른쪽에 그리거나 마이너스 1 왼쪽에 이렇게 그릴 거거든요. 이거를 뭘로 보고 결정해? 정의역을 보고 결정해. 정의역은 뭐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네. 오른쪽으로 그려야 됩니다. 맞죠? 그럼 이제 결정이 났어. 오른쪽으로 그릴 거니까 증가함수를 그릴 거면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고 감소함수를 그릴 거면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요. 맞죠?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지수함수랑 헷갈리면 안 돼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라서 이쪽으로 한없이 가깝게 가는 거지 통과나 만나지를 못해.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쌤이 이렇게 그렸지만 이건 잘 봐봐. 이렇게 올라가다가 뭔가에 가까워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야. 얘는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증가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녹색 그래프도 내려가다가 어딘가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계속 쭉 내려가는 그래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정리했던 증가함수, 감소함수 그 개념이야. 돌아갈게요. 그러면 물론 요 녀석은요. 기본 함수에서 평행 이동을 한 거니까 밑이 3이다로 보고 증가함수 그려도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있거나 로그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면 이게 막 뒤바뀐단 말이야. 아까 대칭 이동할 때 봤죠? 그것처럼 좀 복잡하면 그렇게 그리지 말고 밑만 보고 증가함수를 결정하지 말고 여기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내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유빈아, x에 얼마 넣어볼래? 밑이 3이잖아, 그지? 그러면 로그 계산이 좀 편하게 x를 정해주면 돼요. 뭐 넣어볼래? 2 넣어볼게요. 잘했어. 2 넣으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다가 2를 넣으면 3이잖아요. 진수가. 그럼 로그 3의 3은 1이니까 y값은 1 더하기 3입니다. 즉 2,3을 지나가야 돼. 맞지? 그거 한번 찍어볼게요. 내려가서 2,3은 한 요 정도라고 찍겠습니다. 여기 지나가야 돼. 근데 아직 점 하나로는 얘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잖아. 그치? 그러면 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승호 얼마 넣어볼까? 2보다 작은 거 넣어봐. 얼마? 0 넣어볼게요. 왜? 괜찮잖아. 여기 0 넣어도 진수는 1이니까. 그러면 로그 3의 1은 0이죠. 그럼 y는 2입니다. 0,2를 지나가야 해요. 0,2. 이 정도가 한 2라고 할게요. 0,2를 지나가야 돼. 그럼 생각해봐. 0,2에서 2,3으로 가려면 이런 식으로 증가해야 되죠. 아, 그러니까 x가 커지면서 y도 커지는 방향이어야 해. 그렇다면 형태는 이제 왔죠? 이런 식으로 그려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괜찮나요? 따라서 문제 이제 풀어볼게요. 정의역은 조금 전에 진수가 0보다 크다로부터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게 정의역이 되는 거였고요. 찾았고. 점근선 찾아놨죠? 이제 남은 거 치역. 치역이 뭔데? y의 범위야. y의 제약이 있나요? 즉 아래 위로 제약이 있나요? 없죠. 왜냐면 자 선생님이 그리다 말았지만 점근선을 한없이 가깝게 하면 여기는 계속 내려갈 거고 아까 보여줬듯이 x가 커지면 y도 계속 커지는 방향으로 증가할 거니까 y 값은 엄청 작은 숫자부터 엄청 큰 숫자까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쵸? 이게 뭐라 그랬어? 지수함수에서 정의역의 x의 범위가 이렇게 바뀌어서 온 거라고 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로감수는 앞으로 이렇게 그리면 좋겠어요. 자, 2번은 해석만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수가 마이너스 x인데 0보다 커야 돼. 진수 조건에 따라 x는 0보다 작아야 돼. 이게 정의역이 되는 거고요. 보너스로 마이너스 x가 0이니까 x는 0. 이게 점근선이 되는 거고요. 그럼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되겠죠. 괜찮죠? 네, 이렇게 진수 부분이 복잡하더라도 거기가 0보다 크다는 0이다로부터 정의역과 점근선의 방정식을 찾아온다. 오케이? 자, 밑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평행이동, 대칭이동식 적용한 다음에 뭐 대입하면 되는 거라서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필수 5번. 이거 다 풀어야 되는데 쌤이 지금 배터리 문제가 있어가지고 크기 요거는 패드를 잠깐 바꾸고